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TV의 하창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두 번째 종목이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보시고 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거나 아니면은 나 이 종목 궁금해요. 나 이 종목 투자하고 있는데 좀 물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댓글로도 물론 뭐 어느 정도 적어드릴 수 있지만 웬만하면 좀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서 좀 이제 뎁스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솔루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니콜라의 그 주가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롤러코스터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그린 수소로 이 위기를 탈출하나? 라는 좀 토픽을 또 뽑아봤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좀 크게 상승하게 됐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린 수소,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대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 주요 토픽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한번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을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하나솔루션 한번 사볼까? 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를 위해서는 하나솔루션이 도대체 왜 하락했나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된 계기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니콜라 사기에 대한 그런 주장입니다. 이제 힌덴부르크 리서치에서 니콜라가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 보고서를 낸 후에 니콜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했습니다. 뭐 40% 50% 정도 폭락을 했고요. 이제 하나솔루션이 왜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느냐?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상승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니콜라 협업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하나 종합화학과 하나 에너지는 약 1억 원 달러를 투자를 해서 6%대 니콜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쳤을 땐 하나로는 거의 1160억 원 정도 규모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이런 하나 종합 화학의 지분을 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솔루션의 이런 지분 투자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니콜라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았고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니콜라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었잖아요. 지금 한 4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그런 금액에 대한 차액이 이제 1,000억 원 정도가 날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분 투자에 대한 가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하나솔루션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서 11월 달까지는 판매가 안 돼요. 그리고 단순히 지분 투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관련된 관계자가 이제 회사의 임원으로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연관성, 그리고 하나에서 굉장히 좀 니콜라랑 하는 거를 좀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조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제 트레버 밀턴 니콜라 이제 창업자 관련 사기 의혹, 또 이제 뭐 성적 관련 이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주가의 하락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뭐 이런 언덕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냥 언덕에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뭐 흘러내리게 뒀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떠돌아다니는 만큼 주가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왜 투자하고 어떤 부분을 좀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지금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거래일 동안 거의 3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니콜라 경영진이 이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짓말이 아니다, 구라가 아니라 이제 진짜다, 우리 진짜로 해서 출시할 거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크 러셀 CEO가 이제 기존에 계시던 창업주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고요. 이제 신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시제품 출시, 하반기 대량 생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사기다 라는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철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솔루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영업이익이 2,05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데 약 12% 정도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적 부분은 다시 좀 복구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따가 재무제표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순이익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순이익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브랜드 쪽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됐을 때 향후 우리가 태양광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점유율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도 있는데 이거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태양광 쪽은 항상 이런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듈 인증제가 되게 됐을 때는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가격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좀 좋은 부분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국내 업체 중 프랑스 탄소 발자국 CFP에서 탄소 배출량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린 수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탄소 배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친환경적인 흐름들, 제가 최근에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환경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영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신흥국들은 또 되게 빠르게 또 발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견디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속도로 가속화가 되게 됐을 때 뭐 동물들도 많이 멸종하게 되고 또 환경 자체도 너무나도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친환경 대세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집중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입니다.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라면 또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런 친환경적인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5G 2년 전부터 죽어라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버셨죠. 그때도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 단계다. 물론 지금도 5G는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미래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친환경 그리고 그린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 좀 투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기가 아니라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은 하루하루 물론 변하기는 해요. 근데 그 변화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을까요? 물론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은 뭐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나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뭐 태양광이나 정책이나 이런 관련돼서 흐름이 되는 종목군들은 시간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단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중장기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기업이 앞으로 우량하고 성장성이 있고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하반기 대량 생산,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제품 출시하고 하반기면은 내년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나왔으니까 하나솔루션 무조건 날아갈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장적인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 그 안에서 하나솔루션이 어느 정도 캐파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지, 정말 정책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종목이 대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사업의 내용을 보는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케미칼이랑 이제 갤러리아 부분이랑 이제 태양광 부분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케미칼과 태양광 부분이 이제 상호 호환으로 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점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보다 여기 보시면 휠이 엄청나게 길게 내려와 있어요. 뭐 갤러리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사실 갤러리아 쪽은 좀 좋지는 않죠. 아시겠지만 뭐 사업 부분도 처리하고,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 케미칼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요. 케미칼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공 유통 부분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요. 또 이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비중이 높은데 좋은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케미칼이랑 요 태양광 부분을 좀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품의 가격 변동추에서는 이제 원료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 조금 한 번씩 지켜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앞으로의 전망성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폴리실리콘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폴리실리콘으로 얘기할 때는 OCI나 이런 종목군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큐셀도 기술력이 굉장히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폴리실리콘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좀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 폴리실리콘이 치킨 게임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말 스토리가 긴데, 이거 벌써 한 3년 4년, 그렇죠, 2016년 그때부터도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얘기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OCI 종목이 원래 주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없었고 하나큐셀이 이제 비상장으로 이제 조금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시면 적어도 이 기업이 어떤 회사고 어떤 식으로 좀 뭐 어떠한 장부 가치를 갖고 있고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 부분이나 이런 것 부분들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출 부분에서는 좋아지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순이익 부분이 조금밖에 아직은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높아지고 있다. 실적 부분은 다소 좋아지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펀더멘털 튼튼하겠죠. 거기다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뭔가 테마로 엮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게 많은데, 그래도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물론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차트를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폭으로 되게 상승을 했었죠. 이제 거래량 엄청 나와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중요한 라인이 여기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뭐 일봉으로 보면은 요때 이제 고점 찍은 다음부터는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고점 대비했을 때 26%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전치기를 하려면은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 40%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볼벤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볼벤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안으로 주가 안으로 회귀하는 건 뭐 잘 알고 계실 건데, 일단 강하게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 다음 요 아래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부수고 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거 뚫고 타고 올라갔잖아요. 볼벤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끝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윗꼬리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월봉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관련된 부분에선 단기적으로는 니콜라 관련된 주가가 좀 크게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요 10월선 이상으로 좀 올라타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번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주 때 요 라인까지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라인까지 좀 회복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살짝 기면서 이제 월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월봉은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쭉 나오겠지만 55,000원 뭐 혹여나 이 요 전 가격대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봉도 만들어져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첫 주째 여기 올려놔주고 이제 두 번째 주 살짝 요 박스권에서 여기 이제 본전치기 하신 분들 물량 조정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3주차까지 그렇게 가다가 4주차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4주차 때 먼저 3주차 때 먼저 슈팅이 나왔다가 4주차 때 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전고점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뚫고 나갔을 때 이렇게 항상 강한 슈팅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물론 이제 주가가 여기 지금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11선을 좀 다시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일단은 5일선을 다시 타주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5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보합으로만 가더라도 이제 기준점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평선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 이제 11선 같은 경우는 아직 한 3, 4거래일 정도 더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10주선 같은 11선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기 이평선들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뭐 21선은 한참 걸리겠죠. 한참 걸리고 아마 횡보하거나 살짝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건데 이렇게 이평선이 나오게 됐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정배열이 나오면서 이제 옆으로 기면서 요 라인까지 이제 좀 옆으로 휜 U자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장대 항목 나오면 아까 주봉 때 보여드린 것처럼 신고가 펜터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요 3, 4거래일 정도 3, 4거래일 정도의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3, 4일이 굉장히 3, 4거래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도 같이 봐야 되겠죠. 하나도 거의 주가 움직임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좀 지주사 같은 경우는 좀 연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120선을 일단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121선을 깨게 됐을 때는 요 라인이죠. 일단은 요 라인까지는 좀 하방 열어놓으셔야 돼요. 2만 한 7, 800원까지는 열어놓으시고 좀 담아주시는 거죠. 담아주시고 이제 하방은 이제 요 라인까지 열어두시는 건데 사실 요렇게까지 빠지게 됐을 때는 거의 반토막이에요. 지금 27%고 이제 34,700원 라인에서 18,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50% 하락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전 올라면 100% 넘게 상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다시 조금 보셔도 좋지. 이건 완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부터 좀 매수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요 아랫라인까지는 밴드로 해주시고 요 라인이 이제 손절 라인이 될 수 있겠죠. 1차 손절 라인. 그리고 여기서 물량 털고 다시 아랫부분에서 물량 모아가서 다시 전고점까지 슈팅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퓨얼셀도 똑같이 상한가 가기 전 패턴까지 왔고요. 지금 요 아랫라인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사이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라인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산 퓨얼셀은 36,000원 깨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 빠르게 찍고 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다시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뚫고 가면 신고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요 라인에서 물량을 모으겠다라고 하시면은 알람 설정하시고 요 라인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현재 가격도 접근은 유효하겠다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밴드 매수 밴드 상단 부근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 입질해서 보초병 세워 놓으시고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하나 근데 이 종목군들은 모두 다 조금 우선주가 더 잘 가요. 하나솔루션도 이제 우선주로 투자하시면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이게 우선주가 제가 봤을 때는 본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을 수가 있어요. 두산 퓨어셀도 보시면은 우선주들은 훨씬 더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제 뭐 본주가 하는 게 좀 답답하시다고 하시면은 우선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하나솔루션이나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조금 걱정이 되시겠지만 또 저는 또 그런 부분도 한번 내피셜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화가 정말 이런 니콜라의 지분 투자하고 할 때 그래도 똑똑한 집단이잖아요.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정말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투자를 한 금액 자체가 그 하나라는 큰 그룹에게 정말 그렇게 타격이 될 정도로 큰 금액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국내에서 그린 뉴딜 대표 종목군들로 좀 뽑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넓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아직까지는 뭐 댓글에 궁금하신 게 별로 이제 질문이 없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그런 것들 좀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을 이렇게 조금 그래도 깊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래도 뭐 짧게 방송에서 5분, 3분 이렇게 뭐 10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0분씩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되는 게 있고 최근 이슈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분명 투자하시는데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지금 바로 투자해라는 아니고 이런 종목도 있고 이런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냐 한번 참고해보세요 라는 부분이니까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도 들으시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관심 종목 넣으셨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좀 접근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본인마다 좀 보시는 가격 라인이 있을 테니까 그 라인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 대응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 많은 종목군들을 알고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고 왜 하락했고 어떤 부분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다른 부분 투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업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뭉치고 움직이고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가 가면 자동차 부품주가 되고 부품주가 가면 뭐 그 연관된 종목 또 가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중에서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빠르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와니머니 구독자분들 항상 투자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연휴 기간에도 최대한 많은 종목군들 좀 분석해드려가지고 연휴 이후에 이런 것들 한번 담아봐야겠다 이런 것들 한번 지켜는 봐봐야지 라는 그런 인사이트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니머니 화이팅!